자, 그러면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볼까요? 뭘까요? 듣기가 돼야 되겠죠. 듣는 귀하고 말이 같이 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되는데, 말이 사실 터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 전에 먼저 귀가 먼저 터져야 되겠죠. 영어 육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듣기예요. 1년 365일의 힘 중에서 듣기의 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영어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언어예요. 언어의 기본 4대 영역이 뭔지 다 아시죠? 뭐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대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다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권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부러 작정하고 영어를 듣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언어의 기본, 4대 영역 중에 제일 기본이죠. 듣기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 불어, 독어, 세상의 많은 모든 언어는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말은 즉슨 듣지 못하면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간단한 말인데, 이 말은 즉 언어를 배우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가장 먼저 처음으로 열리는 기관이 청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헤어질 때 제일 마지막에 늦게 닫히는, 이 몸 중에서 가장 늦게 닫히는 기관이 또한 청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발달하는 청각이라는 기관을 가진 아기는 뭐예요? 듣기 능력이 정말 우수하다고 해요. 아주 우수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어른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무슨 소리를 알아듣고 언어를 알아듣겠어. 무슨 애기한테 그런 거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기들은 저희가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아이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와 밖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아시죠? 아기 출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민한 청각을 가진 아이들에게 모국어가 아닌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해요. 게다가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는 언어적 리듬감이 달라요. 그냥 듣기만 해도 다르죠. 한국어 제가 말하는 톤과 영어를 들으면 톤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달라요. 그래서 높낮이도 다르고 음역대도 다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높낮이, 음역대가 달라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음역 주파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소리에 노출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집에서 특히 어른들이 계신 경우 영어에 노출될 경우가 거의 없죠. 영어 소리에 노출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접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갑자기 노출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난히 또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갑자기, 엄마는 이제 의욕에 불타올라서 오늘부터 내가 뭔가 하리라. 갑자기 안 들려주던 막 영어 CD 틀어 놓는다거나, 그냥 영어 책 소리 계속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가 듣기 싫다고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싫다고 끄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엄마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영어 하기 싫으니까 꾀부린다고, 내가 지금 너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영어 듣기 싫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화내시기도 하고 꾀부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설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아이들은 그 전에 이미 정말 영어 소리에 노출이 된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귀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줘야 돼요.
물론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꾀를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의외로 다른 즉 청각이 노출이 안 된 애들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서서히 너무 시끄럽지 않은 소리 조절해가면서 아이 기분도 맞춰가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어와 다른 음역대를 가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듣기를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꾸준하게 해주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리면 어릴수록 듣기의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는, 정말 중요하죠. 듣기의 효과를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싶다면 영어 높낮이와 리듬감에 아이들의 귀가 익숙해지도록 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영어 소리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영어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어네? 한국말이네?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구나, 소리구나. 맨날 듣는 소리인 거죠.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어 소리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평범한 조그만 CD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좀 가능하면 오래 틀어주면 틀수록 좋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두 시간 아니면 좀 길게 3-4시간 영어를 노출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마냥 영어 CD만 틀어놓기만 한다고 하는 건 또 의미가 없어요. 소리만 들려주기만 하고 그에 대한 상호작용이나 의미 전달이 없으면 그 또한 영어 소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음이 아닌 소리, 언어로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고 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과정도 어렵진 않아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주 쉽고 간단한 영어책 스토리를 엄마가 아이한테 먼저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책을 먼저, 아이들 영어책 굉장히 얇고 쉽고 스토리도 굉장히 심플해요. 엄청 길고 쉬운 말로 연결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읽은 책 내용을 아이가 놀면서 쉬고 있을 때 오디오를 통해서 꾸준하게 듣기를 해주시면 아이는 이 책이 그냥 책 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엄마 품에서 내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책 자체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영어 자체를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언어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데 중요한 것을 엄마들이 안 하거나 혹은 중요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건 너무 쉬운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 멀리 어디선가 날아다니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파랑새 찾지 마시고 집에서 찾으세요. 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멀리 날아다니는 파랑새 정말 좋지요.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일단 집에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책을, 정말 쉬운 책, 간단한 책, 그런 책을 하나 집어서 읽어주고 그렇게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CD로 아이가 놀 때 동요 틀어주듯이 무한반복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확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돈도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말한 영어책이란 비싼 영어 전지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흔한 책. 집에 있는 어떤 책이어도 괜찮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효과는 최고예요. 이런 것을 대신 짧게 오늘 하루로 끝내면 안 되고 몇 개월간 길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듣기 과정이 누적이 안 되잖아요. 듣기가 안 되면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여는 거예요. 들리는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영어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아이의 발음을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다면 많이 들려주세요. 미루지 말고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소리에 노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냐고요? 이 영상 듣고 구독 누르시고 바로 지금 당장